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3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을 점령하고 각재 무차별 포격을 퍼부으면서 민간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헤르손 시장은 러시아군이 거리에 진입해 시의회 건물까지 돌입했다며 시내에는 군대가 없고 민간인들만 있으니 사람들을 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헤르손은 인구가 30만 명에 달하는 큰 도시로 항구로서의 효용성이 있고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수로를 통제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러시아군이 이곳을 기지로 삼아 보급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무차별 포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포격으로 20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개전 이후 러시아 공격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적어도 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현지 시각 3일 오후 5시쯤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러시아와의 2차 회담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의제는 즉각적인 휴전과 최전선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 $110를 돌파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경우 거의 11년 만에 최고가인데요. 아직 러시아의 석유나 가스가 서방의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기름값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국도 러시아 에너지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며 불붙은 유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증산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비상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며 소방수로 나섰지만 시장 안정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유럽 등 각국 정유업체들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전쟁 속에서 혹시나 모를 제재 가능성 등 미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러시아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쫓겨나면서 대금 지급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는 미국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원유의 4분의 1,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연합은 재앙 수준일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어제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2%를 크게 웃돌고 강력한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의원 다수가 파월 의장과 같은 0.25%포인트 인상이라는 완만한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은 0.5%포인트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도 언급해 그동안 채권 매입으로 비대해진 연준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중심가를 활보하면서 아시아 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뉴욕 경찰이 맨하튼에 거주하는 28세 스티븐 자이온스를 폭행과 증오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이온스의 범행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 약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는 먼저 맨하튼 코리안타운 인근인 30번가에서 57세의 아시아계 여성에게 다가간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10분 후에는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25세의 여성을 때렸습니다. 이후 그는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벗어나 맨하튼 남부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유니언 스퀘어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20대 초반 여성과 19세 여성을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공격했습니다. 뉴욕대 근처에서 바닥으로 밀쳐진 20세 여성이 이날의 마지막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 7명은 모두 그와 초면이었고 공격을 당하기 이전에 어떠한 종류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뉴욕 경찰은 증오범죄 담당 부서가 나서 용의자 체포에 나섰고 용의자는 결국 사건 발생 4월 만인 2일 오후 맨하튼에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자이온스는 플로리다주 출신으로 체포 이후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3일 새벽 극적으로 성사된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라는 돌발 변수를 매개로 각 후보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로 결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2일차인 5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 10개소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여야 모두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사전투표 첫날인 4일 한 표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수면 아래 있던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둘 다 투표장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별도의 비공개 일정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인데요. 배우자가 대선 후보와 함께 투표하지 않는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배우 최철호 씨가 술에 취해 회사 대표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남동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최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한국 시각 3일 새벽 0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역삼동에 있는 회사 대표 거주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대표를 만나러 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술자리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2014년에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발로 차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3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